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는요, 이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인 타이칸입니다. 특히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세 가지 종류죠. 트림이 있는데 4S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국내에서 지금 독일에서 직수입한 1호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차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 이 28개의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가면서 단체에서 국제 관련 이 최고의 혁신상을 받은 게 바로 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도가 큰데요. 특히 이 앞뒤에 모터가 각각 들어가 있고, 특히 앞에는 추진력을 위한 모터, 뒤쪽은 항속 주행을 위한 2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형 2단 변속기, 일반적으로 이 모터에다 감속기를 껴주고 있는데, 이거는 변속기를 집어넣어서 효율적으로 운행한다는 측면에서 또 혁신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분해했던 전기차를 조립을 해서 다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시승기하고 좀 틀린 부분,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르쉐 타이칸 시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승기를 통해서 각 시스템, 특히 우리 조석에 우리 전기차 전문가인 김종관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포르쉐 타이칸의 국내 시승 처음으로 1호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김 대표님, 오늘 이 타이칸 가지고 지금 실내 들어왔거든요. 네네. 예, 실내 보게 되면은 기능이 예전에 포르쉐 911하고 포르쉐 파라메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렇죠. 좀 종합적인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안에 시스템 자체는 워낙 많이 변한 것 같아가지고 전기차라는 느낌이 진짜 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고유의 스포츠카에 대한 감각을 지금 많이 넣기 위해서 노력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계기판 같은 데 보면은 보통 일반 이 911 같은 경우는 가운데 기계식 이 RPM 계기가 있고 두 개씩 있어서 5개로 돼 있어요. 네네. 마카는 이렇게 3개로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거는 기계식이 아니라 완전 전자식 디스플레이로 해서 네. 이게 지금 16인치 커브드 디스패널 아닙니까? 네, 16.8인치 예, 그렇죠. 그래서 LG 제품입니다. LG 제품이에요. 네. 와, 이거 기가 막히네요. 우리나라 잘 만든다는 걸 다 느낄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 전자식으로 가운데가 이 주행 키로수가 지금 나오고 있고, 양쪽이 좀 틀려요. 네. 여기 이쪽은 아마 이 기능적으로 이 내비게이션이나 네, 이런 내비게이션. 기능들을 내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오른쪽인 것 같고, 왼쪽은 좀 특이해요, 그죠? 굉장히 특이하죠. 예, 왼쪽은 이게 무게중심에 대한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뭐 좀 이따 달려보면서 보면 되겠지만은, 이 지금 정지한 상태에서는 제로 상태고, 네. 아마 이게 앞으로 가게 되면 쏠리면서 무게가 중심으로 가면은 이게 이 점이 가운데 점이 앞으로 이동할 것 같고, 그렇죠. 또 특히 이제 출발할 때 같은 데는 앞이 좀 들리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뒤로 가는, 맞습니다. 또 회전 구간에서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네. 스포츠 이 차에 끼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기능이 보통 3가지 있다면서, 노멀 모드하고요. 아, 주행 모드가 3가지가 있죠. 네네. 네. 예를 들어 스포츠 모드도 있고, 레인지 모드도 있고, 있고요. 노멀이 있고 스포츠가 예. 있습니다. 예. 타이칸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S까지 있는데, 이 차는 이제 4S다 보니까 네네. 거기까지는 없는 거고. 예. 기능들이 역시 이제 포르쉐의 감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포르쉐가 왼쪽에 시동키가 있는데, 네. 왼쪽에 이것도 스타트 버튼으로 돼 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한번 짧게 누르면은 시동이 켜지고, 길게 누르면은 시동이 꺼지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안 들리고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네, 가전제품 같은 거죠. 맞습니다. 움직이는 가전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이 911 들어왔고 파라메라 이런 모델도 가운데 이 드라이브 기어가 보통 붙어 있잖아요. 네네. 센터 페시아 쪽에요. 네. 가운데 붙어 있는데, 이거는 칼럼식 비슷하게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앞쪽에 붙어 있어요. 일반 벤츠 같은 칼럼식 그 기어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P는 파킹이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R&D만 이걸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갔다 하는 거니까, 거죠. 요게 기어 노브니까 네. 굉장히 조그마면서도 진짜 게임기 같은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 그리고 가운데 센터 페시아 쪽 펜을 보게 되면은 역시 위쪽이 자동차의 각종 시스템에 대한 거, 네.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거, 어시스턴스, 트립이라든지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드라이버 모드 선택, 샤시 레벨에 대한 거, 높낮이에 대한 것들 있죠. 네, 네, 네. 그런 것들 들어가 있고,
이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전자 음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전기차이기 때문에 소음이 전혀 안 들리는데 포르쉐 911이나 아니면 파라메라 이런 것들은 사실 배기음이 몸으로 느끼면서 중저음으로 느끼면서 그거를 굉장히 감각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죠. 전기차다 보니까 정숙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전자 이 음향을 놓았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일렉트릭 스포츠 사운드라고 오프로 돼 있는데 네. 이거 누르면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나중에 달릴 때.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온으로 해주게 되면요.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예, 온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전기 이제 전자적인 음향에 대한 것들을 한 가지 택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서 안에도 소음을 일부러 넣어서 네, 이 맞습니다. 스포츠 예전의 감각을 느끼게 해주고 앞에는 역시 이제 소리에 대한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여기 드라이브 모드는 뭐 이쪽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세 가지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노멀 모드, 그죠? 네. 이런 것들 레인지 이런 네. 것들 이제 택일하게끔 지금 돼 있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역시 이제 그 일반 예전에 내연기관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노멀하고 스포츠가 굉장히 큰 감각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네. 이것도 조금 이따 한번 시승을 하시면서 한번 상태를 한번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것도 한번 보고 역시 이제 이쪽 가운데 부분은 센터페시아 가운데는 공조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온도에 제외된 것들도 이렇게 지금 햅틱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터치면서 약간 눌려서 탁탁 뜨는 게 진동으로 오는 네, 게 감압식이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감압식 시스템이 굉장히 편한 것도 같고 보통 터치 방식은 이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네, 익숙하지가 예, 않죠. 맞습니다. 그 진동도 있으면서 좀 눌리는 이런 감각이 좀 있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다른 기능에 대한 거 앞유리 뒷유리에 대한 각종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순환 모드 외부 유인 모드 네. 바꿔주고 있고 또 이게 보니까 열 시트죠. 그렇죠. 네. 통풍 시트 통풍은 없습니다. 통풍 없고 열선이죠, 열선. 네네네. 예전에 타이칸의 어떤 시스템의 파라메라라든지 아니면 911에 들어가는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가로형으로 해서 좀 더 넓게 만들고 패널도 여기 지금 옵션 원래 들어갑니까? 예, 이쪽도 옵션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예, 예. 조수석 LCD가 들어가는데 예. 요것도 이제 옵션인데 옵션 태기를 안 한 거죠, 이게 네, 지금. 이건 선택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 안 들어가고 그래서 쫙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네. 있고 역시 통풍에 대한 구멍들은 이 가로형으로 해서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좀 네, 맞습니다. 기존 거하고 좀 틀리는 부분들이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제 LED가 네. 이제 삼성 거죠. 삼성 거예요. 예, 디스플레이. 이거는 커브드 디스패널은 LG 거, 네. 요거는 삼성 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시 이 디스패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네네네. 있어요. 그리고 좌석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일단 메모리 시트 자체는 3개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기능들도 사이드미러 접는다든지 기본 기능만 쭉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네. 들어가 있고 또 핸들을 보게 되면 역시 이제 똑같은 핸들에 포르쉐 이 로고가 들어가 있고 기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핸즈프리에 대한 것들 들어가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소리에 대한 것들도 이제 크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주게 되게끔, 그죠? 네. 가장 심플하게 돼 있고 저 디스패널을 통해서 모든 기능을 제어해주는 네, 이런 맞습니다. 기능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포르쉐의 냄새를 그 느끼게 했지만은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보면은 운전 감각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운전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이 예전에 포르쉐의 내연기관차의 느낌이 있는지. 예, 일단은 그런 느낌. 또 아까 전자 음향을 놓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터가 앞뒤로 2개 들어가 있고 네. 앞에는 일반적으로 구동용으로 해서 출발할 때 추력에 대한 거 네네. 뒤쪽에 대한 것들은 세계 최초로 양산형 2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서 네. 고속으로 달릴 때 이 계속 지속성 있게 추진력을 발휘해주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연비 개선도 시켜주는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고 제로백에 대한 것들은 이게 대략 4S가 한 4초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4초고 배터리 자체가 한 7kWh 정도 되나요? 그죠? 90 네. 거의 100은 안 되고 100 안 됩니다. 예, 그리고 93.3. 근데 주행거리 자체가 408km니까 네. 1kWh당 한 4km 정도 뛰는 거니까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네.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출발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오른쪽으로 틀까요? 네. 예, 오른쪽으로 틀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인지 모드로 한번 해봅니다. 예, 레인지 모드죠. 레인지 모드 지금 일단
일단 출발한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전자음향을 지금 놓지 않습니까? 네네. 놓죠? 예, 놓습니다. 예,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 중저음에 대한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레인지 모드는 이제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모드라서 네네, 그렇죠. 항속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레인지 모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포츠 감각 자체가 이 세 가지 모드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효율성을 그렇죠? 극단적으로 높이는 맞습니다. 거라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여기 가운데 보면 아까 무게중심에 대한 것들 지금 나오거든요. 네네. 예,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가 이제 중심에 배터리가. 자, 한번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뒤로 밀리죠. 그렇죠. 앞이 들리는 겁니다. 네네. 들리는 거고 브레이크 잡으면은 또 앞으로 쏠리고. 네네. 야, 자,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서. 자, 정지하면 다시 이게 흔들거리던 원점이 다시 제로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쏠리죠.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네. 쏠리다가 정지를 하니까 무게중심이 다시 중심으로 왔어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회생제동 기능이 있거든요. 네. 예, 회생제동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프 시켰어요. 그래서 이 회생제동 하게 되면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놓게 되면은 바로 회생이 되면서 이 급감속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운전 감각을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이 그런 전기차를 운행 자체를 좀 꺼려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관성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회생제동을 꺼놓으면 되는데 이 기능은 껐다 켰다를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오토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오토도 있고 오토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좀 더 필요할 때 살리고 필요 없을 때 네. 죽이는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생제동을 온으로 해놓으면 네네. 굉장히 좀 이질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예, 한번 온으로 해볼까요? 네. 자, 온으로 해봤습니다. 발을 놓으면은 제동이 금방 돼요, 그죠? 확대죠. 확 돼서 느낌이 가속 페달 확 밟았다가 바로 또 급감속되는 이런 느낌이 몸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회생제동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에 에너지를 다시 회생시켰다가 다 주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훨씬 더 늘어나는 특성이 있겠죠. 네. 타이칸은 회생제동으로 다시 이제 회수하는 전략이 굉장히 크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 실제로- 기능들이 원래 그래서 이 차 4S는 지금 주행거리가 408km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게. 네네. 훨씬 더 회생제동 쓰게 되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네, 있겠네요. 예, 늘어납니다. 아까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게 주로 이제 이 포르쉐의 특성으로 보게 네, 되면요. 맞습니다. 이게 역시 아직 이제 공로상에 좀 달릴 수 있는 구간 아닌데 일부러 이 전기차 같은 데는 도심지 달리는 게 그 맛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자, 제동을 해서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은 다시 수고. 자, 회생 제동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으로 돼 있죠. 회생 네네. 제동에 대한 것들이. 네. 자, 일단 꺼볼게요. 네. 자, 오토로 해볼까요? 오토로. 네, 오토로 해보겠습니다. 오토로 해보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회생 제동 시키고 안 시키고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이제 시각적으로 네. 디스플레이를 해주니까 그렇죠. 기능에 대해서. 예, 기능에 대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흘러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인지 모드니까요. 예, 예. 지금 프론트 엑셀 이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뒤는 사용 안 하거든요. 그렇죠. 뒤쪽은 사용을 안 이제 하고요. 스포츠 모드로 가면 이제 뒤쪽을 사용하는 그렇죠. 뒤쪽에서 뒤쪽 2단 변속기가 네. 같이 역할을 거죠. 해주는. 지금 이쪽 앞쪽은 이제 비율이 1대8이니까 예. 모터가 8바퀴를 돌 때 휠이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예. 일단 스포츠카의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일반 전기차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제로백이 4초요? 4초면 엄청난 건데, 그죠? 이게 지금 레인지 모드거든요. 레인지 모드면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기능 중에서 그렇죠. 제일. 예, 근데도 이 몸이 뒤로 이렇게 젖혀질 정도로 딱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 뭐 일반적으로 이 일반 모드, 노멀 모드라든지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할 거 한번 바꿔보시죠. 노멀 모드. 예, 노멀 모드입니다. 자, 훨씬 더 감각이 약간만 밟아도 앞으로 튕겨나가거든요. 노멀 모드 이제 세시나 예. 리어 스포일러 해서 예. 제일 편안한 드라이브 모드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 노멀이. 네. 그러니까 일반 차의 특성과 운전자의 특성을 이 겸비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들이죠.
네. 가장 편안한 레인지는 일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주로 효율적인 부분이고 네,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효율을 그렇죠. 높이는 거죠. 스포츠는 역시 이제 스포츠 감각을 운전자가 최대한 느낄 수 있게 그 대신 에너지에 대한 낭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크죠. 예. 모터도 다 써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리어에스를 이제 쓰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서 1단이 이제 비율이 15대 1입니다. 모터가 15번 돌 때 예. 휠이 한 바퀴 돌거든요. 네네네. 네, 초반에 이제 가속력을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해줄 수가 네네. 있고 이제 2단으로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큰 그렇죠. 고속 주행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감속기의 역할에 따라서 네. 역시 이 전기차나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우리가 제로 100, 우리가 제로 50 뭐 이렇게 해서 초기에 출발할 때 튕겨나가는 맛이 다른 거 비교가 안 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건 또 스포츠카니까 그런 부분들 더 극대화해서 그러면서도 포르쉐 내연기관차 유전자를 좀 더 담기 위해서 노력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차인 것 같아요. 네네. 글로벌 시장에서 이게 올해 혁신상 받을 정도 28개의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갔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타이칸 4S를 국내에서 1호차를 저희가 분해도 해서 김 대표님하고 같이 리뷰도 하고 오늘은 그거를 조립해서 이렇게 끄는 것도 아마 국내 최초일 것 같아요. 네. 차를 차를 들어와서 분해했다가 조립해서 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스포츠카 고급 모델이요. 전 절대로 안 합니다. 내 차면은. 근데 이게 스포츠카 치고는 네. 유지비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엔진오일부터 이런 교환하는 게 없고 네. 그 다음에 충전 전기비도 지금 비싸요. 가솔린을 1,000원으로 따졌을 때 이 작년까지 150원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 7월부터 네. 한전에서 전기 급속 충전기부터 전기 요금을 올려가지고 네. 250원 정도 됐는데 여기다가 또 기본 요금을 부과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300원까지 되면서 좀 전기차의 장점이 좀 사라지지 않냐라고 불편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가 2만 원을 안 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 지금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가솔린 대비해서 3분의 1 이하니까 그렇죠. 운행할 때 뭐 연비가 어떻든지 간에 그런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지. 그렇죠. 예. 자, 실내 내부 시승기까지 마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종합적으로요. 시승은 부부님께서 하셨는데 사실 이 김 대표님이 이 차주 입장에서 뭐 항상 운행을 하고 계시고 저번에 분해하자마자 조립하자마자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도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성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운전하셨기 때문에 감각을 많이 느끼셨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